네, 안녕하세요. 지금 이제 토요일 오후 저녁 시간이고요. 제가 나가서 좀 밥을 먹으려고 하는데 나가기 전에 빨래를 돌리고 있어서 이거를 널고 나가려고 기다리고 있는 와중에 뭔가 영상을 한번 간단하게 찍고 나갈까 그런 생각이 문득 들어서 녹화를 또 해보고 있고요. 지난번에 제가 그 앞으로 더 중요해질 수밖에 없는 것들이라고 해서 영상을 찍은 게 있는데 어, 거기서 제가 빠뜨린 게 하나 있더라고요. 이제 저는 투자가 굉장히 인생에서 되게 중요한, 저희가 이제 이런 자본주의 시기에 태어난 인간으로서 투자라는 게 이제 중요해질 수밖에 없고 앞으로 더 중요해지겠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어, 투자 얘기를 좀 하고 싶어서 영상을 찍어보고요. 근데 또 제가 뭐 투자 뭐 조언을 한다거나 뭐 투자가 뭐 왜 중요한지를 막 설파를 한다거나 그러기에는 투자 경력도 너무 짧고 제가 뭐 성과랄 게 없어요, 사실. 뭐 밑에서 얘기 드리겠지만. 그래서 계속 이제 저도 배워나가고 있는 과정이고 뭔가 물론 이제 이걸 하다가 저도 뭐 굉장히 큰 손실을 앞으로 또 볼 수도 있겠죠. 더. 근데 그래도 뭔가 개인적으로는 처음에 입문했을 때 비해서는 좀 나아지고 있는 게 느껴져서 제 스스로는 이게 물론 이제 수치로 딱 나와줘야 되겠지만은 뭔가 방향성 자체가 좀 더 나은 방향으로 가고 있는 거라고 같긴 하거든요. 그래서 제 얘기를 간단하게 한번 드려보고 싶어서 네, 이렇게 영상을 찍어봅니다. 저는 2020년에 주식으로 투자를 입문을 했고요. 그 당시에 이제 친구가 국장으로 1억을 벌었다는 얘기를 건너서 전해 듣게 됩니다. 그래서 전화를 하게 되죠. 야, 너 진짜 벌었어? 하니까 벌었다는 거예요. 거짓말할 친구는 아니어서 이제 나도 그럼 벌고 싶다니까 자기는 차트 패턴만 분석해서 단타를 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나도 픽을 달라 이렇게 해서 시작이 그때는 이제 제가 모아둔 돈이 한 2천만 원 정도 있었는데 한 500만 원으로 시작을 했는데 바로 한 20%를 먹은 거예요. 100만 원을. 그래서 이거 내가 이렇게 피땀 흘려서 개고생하면서 돈 이렇게 벌어도 한 달에 300만 원이 안 들어오는데 그 당시에 제가 월급 실수령액이 290만 원인가 그랬거든. 그래서 이게 20% 100만 원 이렇게 벌어버리니까 막 2, 3일 만에 벌어버리니까 전 재산 이제 몰빵을 하게 되죠. 그래서 2천만 원을 이제 다 이 친구가 추천해준 종목에 넣어서 한 두 개 나눠서 넣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당연히 손실을 보고 나옵니다. 손실을 보고 나오게 되면서 투자에 되게 회의감을 갖게 돼요. 내가 헛짓거리 한 건 생각 안 하고 씨 이거 되게 그냥 위험한 거네. 이거 하면 안 되겠다. 스트레스 받네. 막 이런 생각만 하고 또 현실에 치여서 그냥 살다가 2021년에 이제 비트코인을 다시 또 이쪽으로 입문을 하게 됩니다. 이것도 이제 친구가 코인으로 돈을 벌고 있다는 얘기를, 패턴이 비슷하죠?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때도 나도 코인 좀 업비트 깔고 해봐야겠다고 깔짝깔짝 하는데 이제 이때 한번 되어본 경험이 있잖아요. 그래서 정말 소액으로 그냥 경험 삼아 시작을 하다가 이거하고 똑같은 실수를 반복하면 안 되겠다는 생각이 좀 들어서 이때는 사실 공부를 좀 했어요. 이게 비트코인이란 게 좀 특이한 거 같은데 뭐 막 되게 이거에 막 빠져서 막 비트맥시라고 하죠. 그런 분들도 보이고 이게 뭐지 이러고 이제 막 책을 사서 읽기 시작합니다. 공부를 이제
이번에는 몰빵 안 하고 공부를 합니다. 책을 사서 그 당시에 이제 지금 그 사업하고 계신 오태민 작가님 책이랑 영상으로 시작을 했었고, 그러다가 이제 트위터 쪽으로 넘어가면서 해외 쪽에서 뭐 이거를 되게 좋아하는 사람들이 뭐 올리는 글 같은 거 보고 영상 보고, 뭐 그때는 이제 제대로 읽어보진 않았지만 그 사토시가 쓴 논문도 한번 찾아서 이 사람이 뭐 뭔 생각으로 이거 만들었나 진짜 뭐지 이러면서 이제 깔짝깔짝 이렇게 공부했던 기억이 있고요. 그러면서 이제 좀 이 자산 자체 비트코인이라는 게 좀 특이하다. 특이한 굉장히 특수한 성격을 지녔고, 이게 뭐 개인 간의 어떤 화폐로 기능하도록 의도는 있었지만은, 만든 사람의 의도는 그거였지만 뭔가 이게 어떤 가치 저장의 하나의 수단으로서 많이 인식이 점점 그러니까 기능을 이렇게 하고 있고, 이게 제가 시작할 당시에는 지금보다는 이제 인식이 안 좋았지만은 뭔가 그런 가치 저장을 해주는 좋은 어떤 자산으로 자리 잡을 만한 특성이 많은 것처럼 보였어요. 실제로 그런 특성을 갖고 있죠. 그래서 그러면서 이제 이거에 좀 빠지면서 뭐 이것저것 비트코인을 좀 계속 모아가야지 이런 생각으로 이제 비트코인 코인 쪽을 투자를 시작을 했죠. 근데 그러다가 결국에는 이제 알트코인 쪽으로 이제 넘어가게 되는데, 본격적인 시기가 이제 요 시기거든요. 근데 이게 계기는 뭐 코인으로 인생 바꿔보자 이런 식으로 시작을 한 건 아니고, 이게 계기가 되긴 했어요, 사실. 그러니까 비트코인이나 뭐 코인 시장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알고는 있는 상태에서 제가 이제 계약직으로 일을 하고 있었는데 퇴사를 하게 되고, 그 와중에 또 허리 디스크가 터지면서 바로 이제 일을 할 수가 없는 상황이었어요. 그냥 진짜 집에서 누워만 있었고, 잠깐 뭐 한 10분만 앉아있기도 힘들 정도로 통증이 강하고 이러니까 돈은 또 벌어야겠는 거예요. 근데 뭔가 그러다 보니까 이제 누워서 뭐 돈 벌 수 있는 거를 뭐 찾아보자 이런 생각을 하다가, 아 그래 코인 시장이 있었지 하면서 이제 코인 쪽으로 넘어가게 된 거죠. 근데 비트코인 자체는 뭐 그냥 이거 그냥 사서 그냥 묵혀두고 그냥 그 정도 수준인데, 코인 시장은 얘기가 다르거든요. 이게 비트코인 말고 알트코인 시장은 할 수 있는 게 되게 많습니다. 뭐 설명하자면 정말 한도 끝도 없는데, 뭐 예를 들면은 거래소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국내만 해도 뭐 여러 개가 있고 전 세계적으로 하면 뭐 한 수백 개, 수천 개는 있을 건데, 주식 시장 같은 경우에는 국가별로 그런 뭐 상장된 거래소가 뭐 한 개, 두 개 그 정도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같은 자산이면은 그 뭐 어떤 그 국가에 상장된 뭐 A 주식이라고 하면은 그 주식의 주가는 뭐 하나의 가격을 가지게 되죠. 근데 이 코인 시장은 주식으로 비유하면 이제 각 거래소가 하나의 국가라고 볼 수 있거든요. 이제 독립되진 않았는데 이제 그런 느낌으로 이제 볼 수 있고, 그래서 같은 자산이어도 그 거래소별로 가격 차이가 미세하게 달라요. 이게 지금이야 좀 이게 시스템이 더 효율화되면서 그런 이제 봇거래 같은 게 훨씬 더 활발해지고 하면서 갭 차이가 별로 안 나긴 하는데, 제가 시작할 때만 해도 기회가 꽤 많았어요. 지금도 찾아보면 있을 것 같고, 뭐 그런 어떤 벌어져 있는 가격 차이를 뭐 현물이나, 또 코인 시장은 이제 특징이 선물 같은 게 무기한 선물로 돼 있어서 만기라는 게 따로 없는 데다가 그 현물 가격의 특정 거래소들의 그 거래량이 많이 나오는 특정 거래소들의 현물 가격을 따와서 이제 연동을 시키다 보니까 어느 정도는 그게 가격이 맞춰지거든요. 정말 큰 이슈가 있으면 안 맞춰지고 이제 뭐 스캔코인 같은 경우에는 먹튀하고 이러면 이제 줄줄이 상폐되고 나면은 뭐 영원히 안 맞춰지고 그냥 없어질 수도 있긴 한데, 웬만하면은 이제 적당한 코인 잡고 그 가격 차이를 먹으려고 노력을 하다 보면은
결국에는 그 갭을 먹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근데 그 갭이 뭐 한 번씩 어떤 이슈가 있을 때마다 크게 벌어지면은 이제 크게 먹을 수도 있고 뭐 어떤 그런 차익거래 기회도 있고 그것뿐만 아니라 뭐 에어드랍이라든가 아니면 거래소별 이벤트라든가 아니면은 뭐 다양한 뭐 코인 세일에 참여를 한다든가 뭐 저 때는 이제 뭐 NFT 제가 그 NFT 핫할 때 시작했는데 뭐 NFT를 민팅을 한다든가 뭐 결국에는 코인 세일하는 거하고 비슷한 구조긴 한데 예, 정말 이렇게 간단하게 설명할 수 없을 만큼 정말 어마어마하게 할 수 있는 게 사실 많이 있습니다. 그렇다고 그게 안전하다는 뜻은 아니고 오로지 제가 본인 스스로 책임을 지고 공부를 하고 리스크를 감당을 하면서 이제 해야 되는 거죠. 코인은 이제 그런 식으로 깊게 들어가면은 개인 지갑을 사용해야 되는데 개인 지갑이 또 언제든 이제 해킹을 당할 가능성이 있는 데다가 해킹 당한다고 해서 누가 보상해 주지도 않죠. 코인 시장은 뭐 규제가 들어와 있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전혀 안전하지도 않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그런 리스크가 있기 때문에 하는 사람이 많이 없기 때문에 기회가 항상 있었던 거죠. 지금도 뭐 비슷한 것 같고 그래서 이제 이걸로 내가 돈을 좀 벌어봐야겠다 해서 어, 되게 다양하게 시작을 합니다. 시작은 그냥 블로그나 유튜브에 누가 뭐 저 코인 시장에서 이런 거 해서 돈을 벌어봤습니다. 이런 영상으로 다들 다른 사람들과 비슷하게 시작을 했고 처음엔 당연히 이제 부정적인 시각이 좀 있었거든요. 옛날부터. 저거 저렇게 돈이 벌리면은 지만 하면 되지 왜 영상으로 떠벌리지? 막 이런 생각이 있었는데 저는 선택지가 없었어요. 그냥 그냥 이거 내가 그냥 어쨌든 시간 어차피 누워서 시간 날리는데 이거라도 해봐야지 하고 소액으로 진짜 막 그런 광고하는 것까지 다 이것저것 찍먹을 해보거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뭔가 이 사람들이 말하지 않는 리스크에 대해서도 알게 되고 뭔가 노하우라는 게 생기고 그 리스크를 어떻게 관리할 수 있는지 그런 거에 대한 그 스킬도 생기면서 그걸로 돈을 좀 벌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면서 처음에는 이제 순항을 하는 줄 알았지만은 뭐 네, 이 3년의 결과는 네, 그냥 유지로 끝납니다. 제가 한 7천에서 8천 정도 모아둔 돈으로 이제 시작을 했고, 물론 이제 이걸로 뭐 어떤 뭐 몰빵을 하고 이런 게 아니고 어느 정도 일정 부분은 뭐 한 5%는 주식 사놓고 뭐 한 코인은 이제 한 10%에서 나중에 그게 많이 올랐을 때는 이제 비중이 한 50%, 60%까지도 가긴 했는데 뭐 이제 매입 금액 기준으로는 뭐 한 2, 30% 코인 사놓고 또 뭐 한 30%는 이런 이제 다양하게 할 수 있는 거를 굴리는 돈으로 쓰고 뭐 현금은 뭐 30%, 3, 40% 두고 뭐 그 와중에 이제 좀 계속 이제 변화가 있긴 했지만은 그런 식으로 이거를 나눠서 이제 전 재산을 이제 돌린 거죠. 운용을 한 거죠. 제가 제 포트폴리오를. 그 결과는 이제 그냥 3년 지나도 그냥 7천만 원이 그대로 남아 있었다. 이렇게 끝이 납니다. 그래서 이게 세부적으로 들어가서 얘기를 해보자고 하면 이 시기에 관해서는 정말 다양한 썰들도 있고 뭐 겪은 게 많다 보니까 뭐 지금은 이제 제가 밥을 먹으러 나가야기 때문에 밑에 얘기를 더 해볼게요. 내가 돈을 왜 벌지를 못했을까 생각을 해보니까 너무 고난이도 게임을 했다. 저는 기본적으로 비트코인 4년 주기 사이클을 보고 그 와중에 내가 좀 이거를 버블을 좀 먹어보겠다라고 접근을 했던 거고 그 와중에 이제 할 수 있는 게 많다 보니까 뭐 2, 30% 코인 사서 묵혀두고 그 와중에 남은 또 3, 40%는 이쪽 시장에서 돈을 굴리면서 그걸로 이제 생활비 플러스 돈을 이제 모으면서 리스크 관리를 하자 이런 식으로 플레이를 했던 건데 결국에는 뭐 결과론적으로 얘기하면 비트코인 4년 주기 사이클이 이번에도 맞긴 했지만은 애초에 그런 어떤 버블이 왔을 때 내가 그 버블이라고 그걸 인지를 하고 할 수 있을 거라는 생각 자체가 너무나도 오만했고 굉장히 그런 고난이도 게임을 생초보가 하고 있었던 거죠.
나는 경험이나 실력은 생처본데 내가 하려고 하는 거는 정말 이제 난이도 높은 단기적인 어떤 움직임을 다 맞추면서 저점 매수, 고점 매도를 반복을 해야 되는 그 짓을 하려고 했던 거죠. 그러니까 당연히 돈을 벌지 못하는 건 너무 당연한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전 재산 안 날린 게 정말 다행일 정도로 그런 생각이 들고 또 한편으로는 제가 그래도 돈을 유지는 했잖아요. 그래서 왜 그래도 유지는 했는데 그 이유는 뭘까 이걸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또 이게 제일 컸던 것 같아요. 일단 운이 좋았다 그냥 그냥 이렇게 정말 정신병자처럼 움직이고 규제도 아직 없는 데다가 뭐 굉장히 다양한 뒤에서 움직이는 막 조종하는 그런 세력들이 많은 시장에서 별로 경험도 없는데 그냥 이것저것 해보면 뭐 잘 되겠지 이런 안일한 물론 이제 실제 운영 자체를 안일하게 한 적은 없습니다. 근데 그거는 제 딴에 하는 생각이고 저는 이제 초보잖아요. 지금도 초보고. 근데 돈을 잃지 않은 거는 그냥 일단 운이 좋았다. 이 생각밖에 일단 들지 않고 어, 정말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뭔가 하여튼 순간적으로 제가 이성의 끈을 놓았다거나 아니면은 뭔가 내가 정말 컨트롤할 수 없는 수준의 큰 사건이 터졌다면은 그 또 이제 제가 코인 비중이 높았을 때 만약에 그런 사건이 터졌다면은 또 멘탈이 나가고 멘탈이 나가면서 또 정상적인 플레이를 하지 않고 멘탈이 나간 상태에서 뭔가 또 막 이상한 잡코인을 몰빵을 한다든지 그러다가 다 날렸을 수도 있겠죠, 충분히.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그러지 않은 거는 또 운이 좋았다. 그게 좀 큰 것 같고. 그래도 그나마 좀 제가 잘 잃지 않은 측면에서 어, 좀 잘했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는 또 내가 제 스스로가 내가 초보라는 인식을 계속 갖고 플레이를 했던 것 같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긴 하고. 그래서 뭐 대가라든가 고수들의 의견을 많이 영상 보고 글도 읽고 뭐 그것뿐만 아니라 저는 좀 이제 뭐 워렌 버핏 뭐 드러켄 밀러 이런 사람들한테 제가 뭐 메일을 보내서 의견을 피드백을 받을 수는 없잖아요. 대각이나 지금 그래서 좀 일반인 수준인데 뭔가 내가 연락을 해볼 만한데 진짜 찐으로 이 사람이 시장에 오래 있었고 돈도 확실히 벌었고 좀 뭔가 좀 그럴 만한 사람들 고수들이죠. 은둔 고수들을 트위터든 뭐 유튜브든 이렇게 찾아다니면서 컨택을 많이 했었어요, 제가. DM 보내고 메일 보내고 막 하면서 어, 근데 또 그런 분들이 이렇게 진지하게 글을 써서 이렇게 내용을 그러니까 컨택을 하면은 대부분 또 답변을 줍니다. 자기 생각을 얘기하고 그러던 와중에 또 어떤 분은 제가 그렇게 한 1년 정도 몇 번 이제 컨택을 하다 보니까 자기가 이제 운영하는 스터디방 그러니까 스터디방을 자기가 열 생각인데 디스코드 스터디방을 열 생각인데 어, 당신이 들어왔으면 좋겠다. 그래서 물론 이제 테스트 과정이 있긴 했지만은 그 스터디방에서 아직도 이제 그 스터디방에 제가 참여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같이 이제 뭐 이 시장에서 한번 살아남아 보겠다, 돈을 많이 벌어보겠다는 사람들이 모여서 이렇게 공부하는 그런 모임에도 제가 적극적으로 참여해서 뭐 이런저런 서로 이제 대화하면서 그런 과정들이 있었고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의 의견을 많이 또 참고를 했던 게 좋았던 것 같아요. 내가 그냥 나는 뭐 별거 없는데 그냥 어디서 주워들은 걸로 그냥 고집 부리면 사실 금방 깨지잖아요. 근데 그러지 않으려고 좀 노력을 했던 것 같습니다. 나는 아무것도 모르는 놈이다. 그거를 계속 인지를 하려고 했던 것 같고, 이거하고 연결된 거긴 한데, 그래서 좀 유연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나는 잘 모르는데 내가, 나의 어떤 생각이란 거는 굉장히 겉핥기 수준일 건데, 내가 이 사람들의 의견을 단기적으로 이렇게 참고를 한다고 해서 내가 저 사람들만큼의 내공을 가질 수 없을 뿐더러 시장이란 게 사실 굉장히 생물처럼 막 빠르게 변화하고 또 움직이는 그런 건데 저 사람들은 내공이 쌓여 있으니까 그런 변화에 이제 유연하게 적응하고 맞게
포트폴리오를 조정을 하는데 실시간으로 제가 그거를 다 따라할 수가 없잖아요, 현실적으로. 그거는 불가능에 가깝기 때문에 좀, 어, 저, 좀 이게 좀 그냥 유연한 게 아니고 뭔가 좀 저 사람들만큼 어떤 큰 리스크를 지지를 않는 거죠. 뭔가 나는 그만큼의 내 스스로의 확신이 없으면 보수적이되 또 내가 하는 플레이에 대해서 유연함은 또 가지려고 노력을 했던 것 같아요. 뭔가 이 보수적이란 거는 결국에는 내가 실질적으로 넣는 투자 금액의 비중을 조절을 하는 거고 상한을 사실 조절하는 거죠. 이건 너무 과한데 비중이 하면은 좀 줄이고 그게 손절일지라도 그 투자 비중, 유연함도 어떻게 보면 내가 계속 이게 맞다고 생각을 했던 거를 뭔가 흔들 만한 이슈가 나타나고 그게 좀 이 특정 자산의 어떤 본질을 흔들 만한 이슈라든가 아니면은 시장의 어떤 성격이 완전히 바뀐 느낌이 드는 상황이라면은 뭐 과감하게 좀 손절할 거 손절하고 포트폴리오를 조정하는 그런 유연함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또 한편으로는 항상 최악을 생각을 하면서 그 플레이를 했던 것 같아요. 특히 코인 시장이 워낙 리스키한 시장이다 보니까 이게 언제든 특히 알트코인은 저는 지금도 뭐 이거를 자산이라고 생각하고 투자를 한다기보다 그냥 돈을 벌기 위해서 투기한다는 성격으로 투자를 했었고 지금도 일부 갖고 있는 거는 똑같이 그렇게 투자를 하고 있고요. 물론 이제 뭐 이더리움 정도는 조금 다른 것 같긴 한데 점점 뭔가 스테이블 코인 이쪽으로 겹치면서 그런 거 좀 달라지는 부분이 있긴 한데 나머지는 정말 거의 다 쓰레기들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항상 최악을 생각을 하면서 계속 했던 것 같아요. 그렇다고 이게 마냥 그냥 부정론으로만 빠지게 되면은 투자 자체를 안 하게 되기 때문에 뭔가 이제 좀 어느 정도 현실적인 어떤 최악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런 거를 생각을 하면서 했던 것 같고 그래서 내가 지금 나의 포지션에서 현실적인 최악이 닥쳤을 때 내가 최대로 까먹을 수 있는 돈이 얼마인가? 이런 거를 좀 수치로 항상 엑셀에다가 많이 적으면서 했던 편이었거든요. 그래서 그 돈이 정말 없어졌을 때 내가 다시 원금까지 복구하려면은 뭐 노동으로 일해서는 몇 년이 걸릴 거고 뭐 투자하고 병행을 해서 우량 자산에 투자했을 때는 뭐 대충 얼마 정도 걸릴 것 같고 뭐 이런 것도 막 많이 적어봤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게 좀 도움이 많이 됐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비중 조절에. 일단 몰빵을 안 하게 된다는 게 진짜 좀 좋은 그거 같고. 어쨌든 이게 좀 비중 조절에 있어서 굉장히 좋게 작용했던 것 같습니다. 물론 큰 돈을 벌려면 사실 몰빵을 하기는 해야 되죠. 뭔가. 근데 그거는 정말 뭔가 내공이 쌓이고 쌓여서 뭔가 인사이트라는 게 생겼을 때 뭔가 그 와중에 뭔가 큰 게 왔을 때 한번 해볼 만한 것 같은데 저는 그런 수준은 제가 아니라고 생각을 지금도 하고 있기 때문에 몰빵했으면 아마 전 재산 분명히 날렸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이것도 중요했습니다. 잘 모르는 분야도 소액으로 계속 찍먹을 해보는 적극성.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거는 코인 시장이기 때문에 가능한 건데 그 위에서 잠깐 말씀드렸지만 이게 할 수 있는 게 굉장히 많은 분야인데 지금은 이제 좀 많이 줄어들긴 했지만은 아직도 일반적인 투자 시장하고는 좀 확실히 다른 성격이 있긴 하거든요. 근데 이제 규제화가 되면 이런 게 다 없어지겠죠. 네. 어쨌든 이게 근데 이게 접하는 루트가 대부분 뭐 블로그에 누가 레퍼럴 빨아먹으려고 뭐 홍보하는 글들이거나 뭐 유튜브 영상이 이런 것들이어서 그 시작점이 좀 부정적인 시각을 가질 수밖에 없게 시작을 하게 돼서 처음엔 저도 좀 그 벽이 좀 있었거든요. 아, 저거 진짜 버는 거 맞나? 저 새끼 저거 사기치는 것 같은데. 근데 그래도 어, 내가 이거를 하기로 했으니 한번 할 수 있는 건 많이 해보자라고 정말 웬만한 거는 그냥 소액으로 뭐 만 원, 이만 원으로 해볼지라도 막 찍먹을 많이 해봤던 것 같습니다. 근데 이게 결국에는 나의 무기가 돼주더라고요. 예를 들면 뭐
아까 말씀드렸던 거래소 간의 그런 차익을 먹는, 갭을 먹는 갭 매매 같은 경우도 내가 소액으로 계속 이거를 경험을 해보니까 이런 상황에서는 이게 이런 식으로 작동한다는 걸 알게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나중에 어떤 큰 사건이 터졌을 때, 큰 사건이란 거는 뭔가 어떤 큰 이슈가 나오면은 그 거래소 간의 갭이 굉장히 많이 벌어지는 시기가 오는데, 뭐 그런 것도 내가 경험을 해보고 어떻게 작동하는지 알기 때문에 베팅을 해볼 수 있는 거고, 실제로 그런 식으로도 제가 돈을 좀 번 이력이 있고, 그것뿐만 아니라 뭐 온갖 뭐 세일 뭐 아니면 뭐 거래소 이벤트 뭐 에어드랍 뭐 정말 뭐 많죠. 뭐 크게는 그 정도인데 세부적으로 들어가면 이제 또 그 안에서의 뭐 어떤 뭐 에어드랍 관련해서는 그 에어드랍을 가지고도 장사를 하는 프로젝트들이 있어요. 포인트를 기반으로 이제 에어드랍을 준다고 하면은 그 포인트를 또 갖고 뭐 팬들이라고 해서 뭐 또 YT, PT 나눠서 하는데 또 그 안에서도 또 뭔가 어떤 그 시세 차이라는 게 생기고 그거를 또 얻기 위해서 또 뭔가 플레이를 할 수가 있고 또 뭐 미래에 대한 뭐 어떤 이제 뭐 예측 시장이라고 하는데 사실상 뭐 그냥 도박장이죠. 뭐 코인 자체가 이제 도박장의 성격이 강하긴 해서 뭐 그 안에서도 또 뭔가 할 수 있는 게 많고 선물 이런 것도 사실 굉장히 위험하고 보통 일반적으로 선물이라 코인 선물 이렇게 생각하면은 뭐 레버리지 막 50배, 100배에서 막 몰빵하는 막 그런 장면이 떠오를 건데 그거는 이제 그냥 그거를 도박 그 자체로 쓰는 사람들이 이제 영상으로 자극적으로 많이 올리니까 그런 것 같고 실제로는 그런 어떤 하방에 하락에 베팅을 할 수 있다는 게 굉장히 코인 시장에서는 굉장히 큰 무기거든요. 무슨 말이냐면은 뭐 펀딩비라든지 아니면은 뭐 예를 들면 내가 에어드랍을 받을 예정인데 미리 이제 뭐 프리마켓 그 선물이 나온다고 하면 미리 해칭을 할 수 있고 그런 어떤 해칭 개념에서 굉장히 큰 무기가 되기도 해서 뭐 선물도 저는 뭐 사람들이 뭐 위험하다 절대 하지 마라 뭐 제 친구도 이제 같이 코인을 했던 친구가 있는데 자기 선물은 절대 안 할 거라고 절대 하지 말라고 뭐 그런 얘기를 많이 했었는데 저는 뭐 그런 내가 해보기 전에는 이게 뭔지 저 사람의 말만 가지고 믿지 않겠다라는 생각이 계속 가지고 하면서 적극적으로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해보니까 선물 물론 이제 저도 선물을 소액으로 하면서 뭐 막 레버리지 20배, 30배 땡겼다가 청산당한 적도 있긴 한데 결국에는 내가 내 감정을 어느 정도 컨트롤하고 내가 어떻게 하겠다는 좀 전략이 확실하면은 어, 그 자체가 도구가 위험하다기보다는 도구를 쓰는 사람이 위험하게 쓰니까 위험해지는 것 같고 어쨌든 결론은 이제 그런 어떤 적극성을 무기로 만들어서 많이 손실을 많이 만회했다. 실제로는 코인을 사서 묵혀놓은 것 자체는 손실을 굉장히 많이 봤거든요. 근데 어떤 이런 무기들로 많이 복구를 한 케이스고 저는. 그래서 지금도 여전히 투자에 대해서 아는 게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전히 그런 일반 은둔 고수분들 많이 찾아서 그분들이 운영하는 그런 뉴스레터 같은 것도 돈 주고 구독하고 있는 것들도 있고 뭐 트위터가 좀 약간 보물 같은 곳이라고 생각하는데 거기서도 굉장히 자기 다양한 인사이트를 나눠주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계속 공부를 해나가고 있는 과정인 것 같습니다. 이게 결론적으로 나이가 막 많이 들었을 때 이게 저에게 어떻게 작용할지는 저도 모르겠습니다. 뭐 그때 가서 그래 투자하지 말고 그냥 열심히 저축할 걸 이렇게 막을 내릴 수도 있겠죠. 물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냥 결국에는 투자를 한다는 거는 좀 어떤 미래에 대한 희망을 갖고 또 내가 도전을 해보고 결국에는 어느 정도 베팅이 들어가야 되는 부분이 있고 분명히 물론 이제 그 비중을 잘 조절해서 내가 이게 무너졌을 때도 투자하고 있는 자산이 무너졌을 때도 내가 뭐 하고 있는 일을 놓지 않고 열심히 하면서 또 그 돈으로 또 벌어먹고 살아갈 수 있겠다 뭐 그런 어떤
백업 플랜 같은 거는 당연히 있어야겠죠. 근데 어쨌든 투자라는 게 저는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왜냐면 투자를 안 하고 정말 저축만 해서 살아가기에는 너무 인플레이션이 너무 과한 데다가 세상이 그렇게 호락호락하지 않잖아요. 월급은 오르지 않는데 물가는 오르고, 그 어떤 정해진 미래라고 해야 될까요? 미래가 그냥 너무 확실하게 정해져 있는 세상에 살고 있어서 투자라는 거를 해야 그나마 좀 희망을 볼 수 있고, 뭔가 내가 좀 원하는 걸 누리면서 어, 정말 그냥 죽을 때까지 노예라고 하기엔 좀 너무 극단적인 것 같고, 그냥 노동자로서 정말 죽기 직전까지 일하면서 살고 싶지 않으면은 웬만하면 투자라는 거를 결국에는 손을 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전히 아는 게 없지만은 계속 나아지고 있다고 믿는 중입니다. 그래서 투자도 계속 하다가 좋은 날이 왔으면 좋겠습니다. 요새는 계속 이제 저도 포트폴리오 조정을 하고 있는데, 요새는 주식을 좀 많이, 미국 주식을 좀 많이 모아가고 있는 것 같고, 코인 쪽도 굉장히 관심도가 많이 떨어진 시장, 사실상 비트코인 4년 주기 사이클 기준으로는 끝났는데, 결국엔 사이클이 끝났다는 거는 결국엔 또 이제 오르는 시장이 온다는 얘기기도 해서, 근데 이런 겨울이 왔을 때는 그 역사적으로는 알트코인 그냥 다 던지는 게 맞긴 하거든요. 이게 하락이 계속 이런 상황이 반복되다가 이제 마지막에 비트코인부터 오르다가 한참 뒤에 하나 가서 또 알트코인 이런 게 폭등하긴 하는데, 그래도 여전히 뭔가 시장에 관심이 정말 없다라는 생각은 있어서 일부 뭐 한 알트코인 비중, 이더리움은 저는 조금 다른 성격이라고 생각해서 비트 이더는 이제 다른 유형의 자산이라고 하고, 그 외의 것들이 제 기준으로 알트코인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 알트코인 비중은 한 15%? 그 정도는 되는 것 같습니다. 생각보다 엄청 작지는 않은데 또 감당할 만한 수준이긴 해서, 또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하락할 때마다 조금씩 모아가고 있고, 이더리움도 계속 지켜보고 있는 게 뭐 스테이블 코인 쪽으로 그런 미국 그런 대가라든가 미국 국가 차원에서 밀고 있는 게 보여져서, 물론 그렇게 생각하면은 뭐 서클이나 코인베이스 같은 그런 거를 사는 게 나을 수도 있긴 한데, 그쪽은 이상하게 제가 코인 자체로 시작을 해서 그런가 손이 잘 안 가는 게 있더라고요. 어떻게 보면 또 대부분 이제 그 거래량이 많이 나오는 그 네트워크 자체가 이제 이더리움이고, 대부분의 것들이 이제 이더리움 위에 올라와서 이제 운영이 되고 있다 보니까 뭔가 좀 스테이블 코인을 기반으로 뭔가 수혜를 받을 때 이것도 뭔가 좀 붐이 올 만한 여지가 더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조금 있긴 합니다. 이것도 공부를 해봐야 되겠죠. 그래서 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빨래가 5분 전에 다 되는 소리가 들렸거든요. 저는 일단 밥을 먹으러, 빨래를 널고 밥을 먹으러 나가보겠습니다. 네,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